미란다는 웨딩살롱 탈의실 거울 앞에서 빙빙 돌며 웨딩드레스를 하나씩 입어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꿈꿔본 적도 없는 동화 속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혼자 미소를 지으며 꿈결처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습니다. 내 제이스는 최고입니다. 100만 년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는 운동선수입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친절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는 사악한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 미란다는 고아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죽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낳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주지도 않은 채 버렸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따온 이름이라 그 어린 소녀는 처음에는 아기를 위해 집에 갔다가 어린 시절 내내 고아원에 갇혔습니다. 미란다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버리고 그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확실히 미란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암울한 정부 장벽 너머의 삶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아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그녀의 물건을 훔치고 끊임없이 그녀를 놀렸습니다. 아마도 미란다는 혼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미란다처럼 그레이스도 고아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술 취한 무감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들은 서로 뭉쳐서 더 쉬웠습니다. 배우고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은 긴 금발머리와 깔끔하고 작은 코로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가 9살이었을 때 미란다와 그레이스 자매로 간주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입양되기를 원했지만 없이는 새로운 가족에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미란다 친구들은 창턱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언젠가는 이 끔찍한 곳을 떠날 것이라는 꿈을 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생긴 왕자들과 사랑에 빠지고 가장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소녀들은 반마디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한 비밀 슬픔과 불만을 나누었습니다. 미란다가 7학년이었을 때 두 사람의 삶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한 번은 미란다가 수영을 하러 강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보호소 너머에는 거의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고아원 어린이들에게는 실제 사건이었지만 물살이 매우 빠르다고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가 있었고 친구들은 데캅을 찾아 반대편으로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캅은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게다가 소녀들은 수영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강이 그다지 넓지 않고 강 한가운데서 함께 해낼 수 있었는데 미란다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겁에 질려 몸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도 당황하여 익사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겁에 질린 간병인이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수영하는 동안 그레이스도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떻게든 미란다를 수면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고 필사적으로 숨을 헐떡이며 물을 뱉어내며 통나무를 붙잡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레이스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경랑에 휩쓸려 소용돌이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레이시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미란다에게 끔찍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에서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미란다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간신히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슬프고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매우 움츠러들었고 소년들조차도 미란다를 고아원을 떠난 후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고아는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붐비는 아파트 건물의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소녀는 망가진 불구가 된 운명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녀들은 밤의 요정이 되었고 소년들이 바닥에 가라앉는 동안 불법 주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금지 약물을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이미 고아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도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미란다는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란다는 작은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인은 가난한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수습기관에 데려갔습니다. 일 자체는 쉬웠고 소녀는 잘 대처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그러나 고아원을 겪은 모든 아이들이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머랜더는 그녀의 파트너 팔리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팔리는 머랜더와 같은 비사교적인 사람이 웨이트리스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하다 단골 손님 다 쫓아낼 거야. 왜 식초 마신 것처럼 불만스러워 보이니 점고 예뻐요 고소 써요 쟁반 들고 편하게 웃으세요 좋은 거 생각해 보세요 팁도 더 커지고 손님도 많을 거예요 더 자주 오겠지 여자들은 슬프게 한숨을 쉬었어 그게 문제야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굴욕을 당했고 내 친구는 나 때문에 죽었어 그들이 나에게 준 아파트는 끔찍하고 구멍이 많고 100년 동안 수리가 안 된 균열은 어디서 좋은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익숙합니다. 당신 말이 맞다는 걸 알아요. 변화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팔리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확실히 부럽지 않지만 당신이 계속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들은 계속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방이 나쁘다는 것은 마이너스이지만 직세를 내지 않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올게요. 새 벽지를 깔아줄게 불필요한 커튼과 담요 두 걔는 우리가 만들어줄게 편안함은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좋은 신랑에 대한 꿈을 꾸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면 웃게 될 거야. 돈 동료 덕분에 점차 다운되지 않도록 미란다는 미소를 풀고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는 그녀의 방을 신성한 모습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소녀의 삶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자가 어떨지 자주 상상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친절한 눈과 강한 팔을 가진 미란다는 왈츠를 추며 소용돌이치는 꿈을 꾸었고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날 기적이 일어났고 그녀의 꿈에 나온 왕자가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미란다의 심장은 즉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눈부신 미소로 점심을 가져오더니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윙크했어요. 안녕 미녀 긴급하게 도와줘야 해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순진한 미란다는 모든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몸이 안 좋아서 부엌에 구급 상자가 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그 남자는 더 활짝 웃으며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큐피드의 화살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 전화번호를 안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제 이름은 제이슨이고 당신의 것이에요. 미란다는 귀까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란다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비밀이 아니라면 왜 내 전화번호가 필요합니까? 제이슨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영화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오실 건가요? 제이슨은 매우 재치있고 용감하고 온화했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키스했고 밤에 도시를 돌아다니며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란다는 즉시 제이슨이 인생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따뜻하고 차분하고 함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극장이나 전시회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 약간 부끄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이슨은 매우 재치있고 인내심이 있었고 천천히 부드럽고 침착하게 머랜더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었습니다. 주위에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위에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이슨이 걱정하는 것은 당신 부모님이 나를 돈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불쌍한 고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업가 가족 출신이니까요. 아마 반대할 거예요. 제이슨은 사랑하는 타이탄을 안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시작한 세상의 사람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박한 집안의 아내 마을 엄마가 그렇죠. 아빠는 상류사회의 이 화려한 군중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빠는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란다는 그들을 방문하러 가서 떨었어요. 사시나무 잎사귀처럼 보이지만 문 앞에서 그녀는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랍게도 그 거대한 집이 고가의 가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지나치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단정한 턱수염을 기른 백발의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정장에 화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인조 속눈썹이나 인조 손톱도 보이지 않았다. 미란다는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어 직접 나폴레옹 케이크를 구웠지만 그런 부자들은 식사에 익숙했기 때문에 조롱당할까 두려웠다. 다른 집 및 많이 전부 저녁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미란다는 제이슨의 어머니가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당신이 집안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이 없다는 것을 보시다시피 저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가족이 아웃사이더를 위한 자리가 없는 조용하고 아늑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직업은 돈을 벌고 부양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의 일은 가정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부가 되어 배우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착하고 겸손한 소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 아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6개월간의 구애와 열정적인 데이트 후에는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이슨이 미란다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나 행복했고 즉시 동의했고 오늘은 그녀가 결혼하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교회에서 나왔고 손가락에 금 결혼 반지가 빛나고 그들은 화려한 흰색 리무진을 타고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7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화려한 리본이 달린 특별한 머리띠였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아름답고 정교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머리를 이렇게 따을 수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그녀의 친구 그레이스는 미란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기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그런 머리를 따았는지 미란다가 튀어나왔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어린 소녀를 옆으로 데려가 조용히 물었어요. 자기야 이름이 뭐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이름은 미란다예요. 어쩌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사바나예요. 저는 7살이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지금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고 아빠도 없어요. 엄마는 그 사람이 먼 탐험의 극지 조종사라고 했는데 믿을 수 없어요. 방금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엄마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이 꽃다발을 팔아요. 엄마가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다음 거리의 노란 지붕이 있는 집 근처에 살고 있어요. 흥분한 미란다가 그 소녀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베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란다가 방문하세요. 기다릴게요. 미란다는 어린 소녀를 따뜻하게 껴안고 리무진을 타고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친구의 딸이라면 어쩌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00개의 질문이 단 하나의 대답이 아니지만 걱정스러운 제이슨이 내 사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너 같지도 않은 그 꼬마 미란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야기가 좀 길다. 나중에는 어쩌면 내 과거로 이어지는 실타래라도 오늘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휴일에 놀러가자. 그녀는 남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지만 그녀는 걱정했지만 그녀의 대접은 기쁨으로 환영받고 식욕을 돋우며 먹었습니다. 그녀를 칭찬하는 것은 미란다에게 매우 중요하고 즐거웠습니다. 결혼식은 성공적이었고 며칠 동안 잊을 수 없는 결혼식 밤이 이어졌습니다. 미란다는 제이슨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고 정말 행복했지만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자마자 소녀는 약속한 대로 서둘러 사바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개가 마당에서 지저댔다. 이웃 할머니가 나와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레이스를 찾고 있니? 어제 구급차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녀는 정말 아프다. 3번째 시립병원에 불쌍한 것. 미란다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사바나 그녀의 딸은 노인입니까? 여자 측 사바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기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 소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성은 모주 병원에 가서 방문하고 싶어요. 미란다 그릇을 물었고 그레이스에 가면 이 간식을 가져가세요. 여자는 말하며 사과 몇 개와 페이스트리를 가져왔습니다. 미란다는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그녀의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이지만 성은 아마도 그녀의 남편과 다를 것입니다. 그녀의 불쌍한 사바나 운명은 어린 소녀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다시 낫게 하기 위해 모든 푼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유쾌한 젊은 간호사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스 씨는 어느 방이 그레이스 볼스인지 어제 구급차에 태워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간호사를 꼭 만나야 합니다. 무관심하게 그녀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고 의사들은 그녀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애도를 표하는 것 외에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친척입니까? 미란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생각이 나서 몇 분만이라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서로 보지 못했는데 간호사가 허락했습니다. 시체를 더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몇 분 동안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데려갈게요. 미란다는 간호사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간신히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시트를 덮은 들것 위에 누워 심호흡을 하고 시트를 열었고 충격에 휩싸여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레이스는 친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얼굴 야른 입술과 코 완전히 다른 머리카락 아니 이건 확실히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레이스가 아닌 미란다는 몸을 다시 덮고 여기에 누워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사바나를 생각하면 그 어린 소녀가 오늘 어떻게 엄마를 잃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고아원입니다. 최악의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어려서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녀는 떠났고 시체를 영안실로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처리하면 됩니다. 장례식 당신은 그녀의 개인 소지품과 문서를 가져갈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 미란다에게 세게 삼켰습니다. 예,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고 장례식은 그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고인의 소지품을 시계와 로켓과 작은 메모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모든 것을 미란다는 떨리는 손으로 열어서 사바나를 읽었습니다. 내 어린 딸 기분이 나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인생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당신은 공부를 잘할 것이고 장난치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 작은 토끼에게 뽀뽀해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그 소녀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여자의 파란 얼굴은 여전히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바나. 미란다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고 그녀는 장례식을 위한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베너와 어머니는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양심이 할 수 없는 문제에서 옆으로 물러나서 소녀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수 없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미란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손에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오믈렛에 불이 붙었고 칼에 손가락이 베이고 컵이 깨졌습니다. 제이슨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로 지쳐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다정하게 인사하고 저녁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를 머뭇거렸지만 그는 미란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무엇인가 그녀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고 먼저 물었다. 너 정말 끔찍해 보여.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기다리게 하지 마. 미란다가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해서 결혼식에서 우리에게 데이지 꽃다발을 팔았던 그 따은 머리 소녀를 기억하니? 그때도 난 그걸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 머리에 따은 머리. 고아원에 있던 내 친구 그레이스만이 그렇게 머리를 닦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내가 서베너에게 그녀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레이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녀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죽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 소녀에게 방문하겠다고 약속해서 오늘 그곳에 가보니 그 소녀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어린 소녀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웃 노인과 함께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그레이스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시신을 살펴보고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트를 뒤로 젖혔는데 그레이스가 죽은 게 아니더군요. 맙소사 그때 간호사가 옷을 가져가고 장례식을 준비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분명히 친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이들이 필요한지 말할지 두려웠어요. 제이슨은 방해하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나서 그의 아내 미란다를 부드럽게 안아줬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알고 지냈어요. 내가 당신을 꾸짖은 적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황이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소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에게는 비극이야. 모든 어른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우리는 그 여자에게 괜찮은 작별 인사를 할 거야. 우리는 재정적으로 좋지 않아 괴로워하고 그 여자애는 원하신다면 그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데려가서 그 여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거예요. 미란다는 너무 감정이 격해 울면서 남편의 목에 몸을 던지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키스하면서요. 제이슨 당신은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사바나를 데리러 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슬픔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례식과 추도식을 준비할게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엄마가 돌아가셨어. 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제이슨은 그의 엄마가 장기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거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미란다는 이웃집에 가서 현관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어제 죽었습니다. 장례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남편은 추모식이 내일 2시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바나를 입양하고 싶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 안 돼요. 오늘 그 소녀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이웃이 눈물을 흘리며 성호를 긋고 고개를 흔들며 맙소사 참 비극이군요. 그레이스가 편히 쉬길 바랍니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고 너무 어리고 왜 그녀 앞에 이 재난이 닥쳤는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사바나를 나와 함께 떠날 수는 없었지만 순종적이고 영리한 훌륭한 소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지나면 우리 모두 은혜를 보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족을 돕기로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들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상하네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거리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당신을 밟고 미란다 옆으로 가서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사바나 소녀를 거기로 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이웃이 미란다를 집에 데려왔고 서베너는 그녀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미란다 당신이 왔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저는 시먼즈 부인을 그리며 돕고 있으며 엄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미란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안의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뒤집어졌다. 여자는 목구멍에서 차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어려운 대화를 시작했다. 사바나 내 작은 아들, 내 엄마가 전근했다는 소식이 있다. 오늘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시몬스 부인은 이미 늙어서 오랫동안 돌볼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저나 제 남편이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믿으세요. 사랑할 거예요. 같이 놀고 웃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사바나는 미란다를 어른인 양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 어린아이처럼 대하잖아. 넌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엄마는 아무데도 옮겨지지 않아서 돌아가셨지. 그렇지 않니? 오래전에 의사들이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고 엄마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걸 알아. 사실을 말해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그녀에게도 미란다와 그녀의 이웃은 무기력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미란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바나에게 엄마가 남긴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그녀의 얇고 거의 투명한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사바나는 쪽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고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항상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배낭을 뒤져 인상적인 지폐와 동전 더미를 꺼냈고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미란다에게 떨면서 이게 내가 엄마 수술을 위해 모은 돈인데 엄마가 못 오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엄마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사바나는 미란다를 껴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함께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은 소수의 참석자만으로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입양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왜 제가 낯선 당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미란다는 7살짜리 아이의 그런 어른스러운 판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혼란스러웠지만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아원 내 생각엔 당신은 똑똑하고 착한 여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바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과 우리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미란다. 그래서 서베너는 머랜더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공격과 성격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베너는 당황스럽고 수줍어했으며 새 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자주 울었고 메모를 다시 읽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른들이 인내심을 갖는다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 소녀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하고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런 파이를 구우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의 뺨에 키스하는 걸 집어들었어요. 내가 갈 거예요. 나의 착한 딸. 가장 큰 조각은 가져가지 마세요. 제이슨은 사바나를 입양하기로 한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도착으로 인해 가족이 완성되었고 그들 모두 제이슨의 부모도 새 손녀를 돌보는 것을 이해하고 즐겼습니다. 그녀의 독립심과 성숙한 판단력에 놀랐습니다. 미란다와 사바나는 그레이스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묘비를 놓았던 그레이스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자주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벤치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사바나의 따은 머리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미란다는 그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익사한 그레이스는 어린 시절처럼 창턱에 함께 앉아있던 꿈에 나타났고 그레이스는 미란다의 머리를 똑같이 복잡하게 따았습니다. 그레이스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친구 사바나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란다가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등교 준비를 하는 동안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 미란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야, 혹시 엄마한테 친구가 있니? 누가 엄마한테 그렇게 아름답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쳤는지 아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리는 긍정적으로 치즈와 소시지 샌드위치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온갖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레이스 이모는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사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사시나요? 미란다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6살 때 그레이스 이모가 엄마와 함께 가게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훔쳤다고 하더군요. 미란다는 불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살아남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또 그레이스 이모가 그 돈을 훔쳤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나요? 사바나는 엄마가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했고 감독은 고의로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왜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란다는 마음이 가라앉아 그레이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과 사용 기간 동안 그녀가 진실을 알고 친구를 돕는 것이 이제 중요했지만 제이슨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즉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좋은 지인이 있어요.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친구 이름 성페트로놈이 생년월일을 적어주시면 채널을 확인해서 그런 시민이 감옥에 있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미란다는 남편에게 다정하게 키스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내 마술사예요. 사랑해요. 며칠 후 제이슨은 그레이스가 복역하고 있던 식민지의 주소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감옥은 기차로 3일 거리에 있었고 혐의는 대규모 절도였습니다. 미란다는 기대와 불신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레이스가 도둑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레이스는 고아원에서 절도와 불의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레이스는 나에게 훨씬 더 가까운 자매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오래전 제이슨은 아내의 머리에 뽀뽀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지인들이 회의를 주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결백하면 모든 것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란다는 기쁨에 넘쳐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야, 2주 후에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미란다는 낮 동안 사바나를 돌보라고 시몬스 부인에게 맡겼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오고 먹이를 주는 동안 그녀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친구 그레이스를 만나러 출발했어요. 시간이 2시간 남았다고 했어요. 경비원과 미란다는 마침내 그녀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문을 받고 여위고 키가 큰 여자에서 그녀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레이스의 한때 명랑했던 파란 눈은 이제 분리되어 생명이 없었지만 그레이스는 그녀가 그녀 앞에서 미란다를 보았을 때 즉시 그녀가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울고 껴안고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란다는 충격에 빠졌어요. 세상에 맙소사 당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익사했다고 선언했어요. 장례식도 있었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 제 자신을 비난하고 너무 슬퍼서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요. 살아있어 회생면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헤엄쳐 나갈 수 없었고 당신을 밀어내느라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살이 나를 1km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깨어났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나 봐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이 나고 숨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나이 많은 어부가 저를 부활시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의 아내와 함께 거의 버려진 마을에서 그들의 어린 딸이 익사했고 더 이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위로를 위해 주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살펴 주셨고 약초탕으로 치료해 주셨고 스팀 목욕도 점차 회복되어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점차 그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정원과 집 주변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농촌을 마쳤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교육도 경험도 없이 도시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었지만 가게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파트너도 저처럼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나를 눈여겨보며 계속해서 친밀감을 암시하는 그는 매우 불쾌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를 거절했고 브루스는 내가 좀 더 순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조용히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사람의 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대 근무 중에 일주일 동안의 돈이 금전 등록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브루스는 나를 도둑이라고 불렀고 그 돈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가방에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어. 나 알잖아. 맹세코 남의 것은 안 가져갈 거야. 법정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웠어. 아무리 뻔뻔하게 비방도 받았어. 내 결백을 항의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브루스는 단순히 나를 모함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1년을 헛되이 복역했지만 힘이 빠지고 있어요. 너무 냉담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너무 지옥이어서 고아원에서의 삶이 꿀보다 더 달콤해 보입니다. 인생을 괴로워하는 동안 미란다는 참지 못하고 또 친구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레이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은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줄이세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지할 것입니다. 넌 감히 우울할 생각도 안 해.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난 제이슨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그는 황금의 남편이야. 그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레이스가 갑자기 고맙다고 친구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미란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의 따은 머리가 나에게 도움이 됐어. 내가 막 결혼했을 때 서베너라는 어린 소녀가 나에게 데이지 꽃다발을 팔았을 때 그녀의 어머니 이름은 그레이스였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따은 것을 보았고 그것은 번개처럼 나를 쳤다. 아니면 처음에는 당신이 그 아이의 엄마인 줄 알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안타깝게도 그 여자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바나를 입양했지만 당신의 따은 머리가 여전히 저를 괴롭혀서 그 어린 소녀에게 그 아이의 엄마에게 친구가 있는지 천천히 물었고 그렇게 해서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베너는 당신이 가게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딸을 버리지 않아서 대단하다. 나는 그 사람을 잘 기억한다. 나는 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당신 남편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다. 미란다. 당신의 운명이 나와는 다르게 잘 됐다. 난 가난의 사랑도 없고 평범한 삶도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 회색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어깨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란다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면 아직 어리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넌 좋은 걸 믿어야 하고 복수는 생각하지 말고 운명이 그 악당 브루스를 벌할 테니 어쨌든 조금만 더 버티면 난 반드시 얻을 거야. 여기서 그들은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하고 미란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레이스를 돕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기사 제이슨은 그레이스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그녀가 브루스가 거기에서 모함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쉐이디 사업가 근처에 있기를 거부한 피해자들은 브루스가 그레이스의 지갑에 돈을 넣는 것을 우연히 본 노인 청소부도 찾았습니다. 노인 여성은 당시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조용히 지냈지만 변호사는 그녀를 설득하여 그레이스의 지갑에 돈을 넣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미 은퇴했고 두 번째 심리 후에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브루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 여성은 무죄 판결을 받고 조기 석방되었으며 그녀의 유죄 판결은 무효화되었습니다. 두 여자 친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머랜더는 그레이스 서베너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스머프 컬렉션을 보여주고 학교에서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손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친구로부터 커다란 목욕 수건과 라벤더 향이 나는 테리 가운을 받은 후 샤워실로 데려가 가난한 여자가 보낸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의 모든 고민과 불행을 뜨거운 물에 씻어내고 비단 베개에 머리를 대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여자는 즉시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에 빠졌습니다. 감옥벽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동안 이런 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레이스 미란다와 제이슨이 제이슨과 함께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들의 가족 분위기가 얼마나 편안하고 아늑한지 보면서 그레이스는 꿈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황금 남자 제이슨은 사바나를 그의 회사의 매니저로 데려갔고 그녀를 위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휴가 기간 동안 미란다와 그녀의 가족의 도움과 지지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그레이스의 개인 생활은 직장에서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같은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스티븐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스가 상사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가 준비하러 왔을 때 그녀의 컴퓨터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스티븐은 그레이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예쁜 금발머리에 밑바닥이 없는 푸른 눈이 손짓하고 있었지만 키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안경을 쓴 스티븐은 그레이스에게 전혀 인상을 주지 않았고 그녀는 그레이스와 친구가 되어 자주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밀을 공유하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남자는 그녀를 자주 칭찬했고 그녀의 아파트 수리와 컴퓨터 수리를 포함하여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스가 그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가 그녀를 매드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지만 소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티번을 잠재적인 파트너로 보고 그를 친구로 본 지 몇 달이 지났고 제이슨 머랜더의 남편은 대부분 가족과 커플이 많은 손님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스티번을 혼자 있지 않기 위해 그녀와 함께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신중하게 옷을 준비했습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그레이스와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그 여자는 스티븐이 그녀보다 머리가 반쯤 작았기 때문에 약간 자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서둘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슬로우 댄스에 그레이스를 초대하고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 구애하는 스티븐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는 용감하고 예의 바르게 흐르는 시폰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요정처럼 보이는 파란 눈의 동반자에게 그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아한 하이힐 모든 손님을 은밀하게 지켜보던 미란다는 참지 못하고 샴페인 잔을 들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축하합니다. 구혼자가 생겼나요? 나는 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나요? 스티브는 그레이슨에게 그 사람이 어떤 구혼자인지 깜짝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일 뿐이야. 미란다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잘못된 여자친구 스티븐이 당신에게 반한 게 분명하다. 제이슨이 그에 대해 나에게 말했어요. 그는 가치 있고 유망한 직원이고 좋은 사람이니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그들은 생일, 남자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었고 미란다는 남편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친구의 말을 듣고 그레이스는 스티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윙크하며 그를 댄스 플로어로 끌어당겨 춤을 추었습니다. 훌륭하게 움직이더니 곧 둘 다 더워지고 답답해져서 각자 생수 한 잔 마시고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좀 시키세요. 와 스티븐 정말 놀랍네요. 춤을 너무 잘 추네요. 이렇게 즐거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레이스는 그 남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있어서 깜짝 놀라며 갑자기 그레이스를 그에게 쏟아부으며 열정적으로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춤도 잘 추고 요리도 할 줄 알고 마사지도 할 줄 아니까 그레이스와 결혼해 주겠어요. 가장 충실하고 헌신적이 되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집착 같아요. 하늘의 별처럼 당신은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전하는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나게 즐거웠고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키스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오버조이가 그 소녀를 그의 팔에 안고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다음 마지막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그레이스는 섬세하고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 수감자였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가족이 없는 고아입니다. 킨 당신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 아기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심한 감기에 걸렸고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남자와 함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티브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도 주의 깊게 듣고 대답했습니다. 5명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안도감을 느꼈고 부부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그녀를 보살핌과 부드러움과 애정으로 감싸서 그녀는 그의 안경과 키가 작은 것을 빨리 잊어버렸고 일주일 후 그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임을 보았습니다. 등기소에 연락하고 2달 후 그레이스는 임신을 했고 어느 날 스티븐과 제이슨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아기를 낳은 것을 축하합니다. 제이슨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는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고맙게도 사바나가 있어요. 스티븐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나요? 그녀는 눈에 띄게 둥그러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임산부와 너무 흡사해. 제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미란다는 요즘 정말 변했다. 졸리고 이동 중에 멍하니 잠드는 것이 이상했다. 그의 아내는 살이 조금 쪘지만 제이슨은 아내가 그날 밤 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식욕을 돋우기 때문에 좋아하기까지 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미란다에게 직접 물어봐. 자기야 혹시 임신했니? 요즘 너무 달라졌어. 미란다는 유쾌하게 웃었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놀라움을 망쳤어. 그래 나도 임신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된 건 일종의 기적이지만 그레이스와 나는 먼저 함께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너도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지 직접 말했을 텐데 제이슨이 위로 뛰어올랐다. 잠에서 깨어나 그는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다는 내 착한 딸 드디어 신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꿈꿔왔습니다.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과 비타민을 섭취하세요. 물론 내가 당신과 함께 갈게요. 무엇을 제이슨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요? 미란다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레이스와 똑같은 남자아이를 낳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거의 같았고 아이들이 함께 자라서 사교 활동을 하고 친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바나에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바나는 숨을 내쉬며 항상 어른처럼 진지하게 대답해줬어요. 넌 어린애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속상하진 않아요. 행복할 거예요. 가짜 인형이 아닌 진짜 아기.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고 내가 언니니까 아기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줄 테니 너무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그 애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아요. 제이슨은 진심으로 웃으며 사바나를 집어들고 안아줬어. 오, 우리 딸은 정말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 나이가 지나도 그들의 아기는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거야. 나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 내가 집에 없는 동안 엄마를 지켜봐. 엄마가 필요한 무거운 짐을 들지 않도록 해라. 지금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 주말에는 그레이스와 스티븐과 함께 시골로 가서 수영을 하고 일광욕을 하고 맛있는 케밥을 굽습니다. 감자를 숯불에 굽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지요. 즐겁게 놀고 방을 뛰어다니는 그녀의 모든 진지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우연과 운명으로 영원히 헤어질 것 같았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시 재회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들의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항상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